오늘은 대한민국 패밀리카의 대명사 바로 3세대 카니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차죠. 대형 SUV가 인기라고는 하지만 패밀리카 하면 카니발이라는 공식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4년에 출시된 3세대 카니발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크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차의 장점, 단점, 그리고 고질병까지 실제 사용자 경험과 정비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종합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세대 카니발의 등장. 2014년 기아차가 3세대 카니발을 공개했을 때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 전세대 카니발은 사실상 학원차, 비즈니스용 같은 이미지가 강했죠. 아빠 차라기보단 그냥 승합차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세대는 달랐습니다. 디자인부터 훨씬 세련돼졌습니다. 투박한 미니밴 느낌에서 벗어나 SUV 같은 남성적인 라인과 볼륨감을 살렸죠. 덕분에 패밀리카지만 아빠가 몰기에도 멋있는 차라는 평가를 받으며 아빠들의 로망이 됐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셀링카가 된 3세대 카니발. 카니발의 가장 큰 무기는 당연히 공간입니다. 3세대 카니발은 성인 남성이 앉아도 머리 위가 여유롭고 3열까지도 충분히 앉을 수 있습니다. 특히 11인승 모델은 법적으로 승합차로 분류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었죠. 실제로 아이가 둘, 셋 있는 집에서는 카니발만큼 편한 차가 없었습니다. 유모차, 자전거까지 싣고도 공간이 남는 경험, SUV에선 절대 불가능했죠. 또 하나는 승차감입니다. 미니밴답게 서스펜션 세팅이 부드럽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특히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족 단위 장거리 여행에서 이 편안함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3세대 카니발부터는 전동 슬라이딩 도어, 스마트키, 통풍 시트 같은 옵션이 본격적으로 보급됐습니다. 특히 슬라이딩 도어는 아이 태우는 집에서 신의 한 수였죠. 좁은 주차장에서 문짝 걱정 없이 타고 내릴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단점과 아쉬운 점. 물론 장점만 있으면 완벽한 차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카니발 오너들의 공통적인 불만도 분명 있었습니다. 3세대 카니발은 차체가 워낙 크고 무겁습니다. 공차 중량만 2톤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 연비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주행 연비는 보통 리터당 9km 수준, 시내에서는 7km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가족 이동수단이라는 장점과 맞바꾼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차가 크고 무겁다 보니 고속도로 곡선 구간이나 급차선 변경 시 민첩함이 떨어집니다. 승용차처럼 운전 재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차였죠. 초기 모델에서는 실내 마감 품질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플라스틱 내장재가 까지거나 슬라이딩 도어 쪽 잡소리가 나는 경우가 잦았죠. 특히 뒷좌석을 자주 접고 펴는 집에서는 시트 고정이 헐거워져 덜컹거리는 소리가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3세대 카니발의 고질병. 이제 정비사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부분, 고질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세대 카니발 대부분은 2.2 디젤 엔진을 탑재했는데요. 문제는 바로 엔진 카본 누적이었습니다. 인젝터와 흡기 밸브에 카본이 빠르게 쌓이면서 출력 저하나 시동 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흡기 클리닝이나 EGR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는 차였죠. 또 하나는 6단 자동 변속기 고장입니다. 특히 10만 킬로미터 전후 주행한 차량에서 미션 충격, 슬립 현상이 잦다는 제보가 많았습니다. 정비업계에서는 3세대 카니발 미션은 약하다라는 말이 돌았었죠. 가족 단위로 가장 편리한 옵션이자 동시에 가장 많이 고장나는 슬라이딩 도어 문제, 모터와 레일이 잦은 사용으로 마모되면서 도어가 덜 닫히거나 아예 멈추는 증상이 발생했죠. 수리비도 만만치 않아 오너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 하체 하중이 많이 걸립니다. 10만 킬로미터 넘으면 쇼바, 로어암, 부식류 교체가 거의 필수라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카니발은 10만 넘으면 돈 들어간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건 다른 차량도 그렇겠지만요. 제일 큰 문제는 디젤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운전자분들이 많다 보니 연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 쇳가루가 도는 경우입니다. 디젤의 연료인 경유는 제일 큰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엔진의 냉각이죠. 디젤 연료를 많이 채우고 운행하지 않고 거의 바닥 수준만 넣고 타시는 분들은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당장은 연료를 적게 넣어서 가벼우니 연비는 조금 좋아질지 모르지만 차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연료가 적으면 고압 펌프,
인젝터, 연료 탱크, 연료 라인 모두 손상이 되게 됩니다. 연료는 항상 중간 이상이 좋으니 이걸 꼭 명심하셔서 큰 지출과 사고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고질적인 에어컨의 고장입니다. 컴프레셔의 고착으로 인한 고장과 에어컨 고압 파이프의 누설 문제입니다. 차가 크고 길다 보니 에어컨과 관련된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이유. 이쯤 되면 왜 이렇게 문제 많은데 많이 팔렸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만한 차량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활용도도 훌륭하고 오너 드라이빙에도 적합하고 말이죠. 단점보다는 장점이나 멋스러움이 더 소비자에게 어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SUV는 짐 싣기 어렵고 세단은 공간이 부족하고 스타렉스는 너무 상업차 느낌이 강했습니다. 결국 가족 단위로 쓰기 좋은 차는 카니발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고질병과 단점이 있어도 결국 카니발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집엔 카니발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실용성 하나만큼은 비교 불가였던 겁니다. 6번째, 3세대 카니발. 정리하자면 3세대 카니발은 대한민국 아빠들의 자존심이자 가족의 발이었습니다. 고질병과 단점도 많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차였죠. 오늘날 4세대 카니발이 더 세련되고 하이브리드까지 추가되며 발전했지만 3세대 카니발이 만들어 놓은 패밀리카는 카니발이라는 공식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카니발 구입 예정이시라면 2018년형이 제일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격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차량의 완성도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2025년 현재 7년이나 된 차량이라서 수리에 대한 리스크는 물론 존재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동일 연식의 동일한 옵션 같은 차종으로 한 대는 7년 된 24만 킬로에 700만 원이고 한 대는 5만 킬로에 1100만 원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첫 번째 차량을 선택하겠습니다. 차는 골동품처럼 집에 고이 모셔두고 매일 닦으면서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많이 굴려야 하고 굴려야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합니다. 적은 키로수를 타면 주기적으로 해야 할 메인터넌스도 안 하게 되고 미루게 됩니다. 5만 킬로를 탄 차량은 7년 동안 무슨 정비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 같으면 22만 킬로 차량을 사서 그 차량을 고치며 타겠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니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3세대 카니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카니발을 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장거리 여행, 가족과의 추억, 혹은 정비소에서의 수리 경험담까지 이러한 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